자, 오늘 난생처음 주식투자 16강 기업 공시 호재편에 대해서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부터 사실 기업 공시는 이제 좀 이렇게 필기할 것도 좀 있으시고요. 좀 내용이 조금은 좀 심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시 호재편 2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시 악재 2강으로 해서 총 4강으로 기업 공시 편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에서 1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공시 호재에 대해서 제가 쭉 그냥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공시 중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되는 바로 공시가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그래서 이 무상증자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20-30%씩 주가의 상승폭이 있다라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자본 변동이나 자본에 대한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무상증자라는 건 그 가장 큰 거는 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유동성이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그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이런 이득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득을 취하는데요. 그 잉여금 쪽에 자본잉여금이 특히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금으로 이동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자본잉여금은 감소가 되고, 자본금은 늘어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되니까 이런 이제 주주들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회계상의 계상은 똑같은 상황이 되지만 자본잉여금 쪽은 사실 잉여금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의미가 별로 없는데, 이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잉여금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회계상의 변칙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절차만 알면 되실 것 같고, 가장 큰 이득은 바로 거래량의 활발과 착시적으로 가격이 다운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례로 자 1만 원이었던 주식이 가격이 좀 부담이 되니까 2배 무상증자를 뭐 100%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배가 찍히겠죠? 그러면은 가격은 5,000원으로 다운이 되고요. 기존의 주식수가 너무 적었다, 뭐 400만 주다. 그러면은 이 주식수도 800만 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착시효과가 나온다 보니까 5,000원에 사실 주식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중 하나가 가격이 좀 싸거나 혹은 주식수가 좀 있어서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될 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무상증자가 바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회사 내부자들은 이미 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걸 알고 대충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증자라는 공시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무상증자 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20-30% 정도의 상승폭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든지 회사가 좋으면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그때 뒤에서 무상증자 간단하게 저번에도 저희 책에도 예시가 있지만 보면은 텔콘 2배 상승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시 후에 2배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바닥을 좀 길게 끌고 간 애들이 무상증자 이런 호재 공시가 나오면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감자는요, 사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면서 거의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로또 맞는 기분일 수도 있는데 유상감자가 바로 그런 주식수를 감소를 하는 거지만, 예, 주식을 감소하는 거지만, 자, 유상감자가 주식수를 감소하는 건 맞아요. 예, 감소를 하지만 회사가 돈을 지불하면서 자, 회사가 돈을 지불해 줍니다. 누구한테 주냐면 주주들한테 감소한 만큼 돈을 다시 환원을 시켜줍니다. 예, 보통은 무상감자라고 반대편에 거의 우리가 감자를 통해서 뭐 결손금이나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악재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돈이 여유가 생기고 좀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수를 아예 감소시키면서 기존의 주주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예, 거의 그렇고요. 예, 대부분 이제 회사들도 그냥 무상증자나 이런 쪽을 취하는데 유상감자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식수를 감소시키면서 그 돈을 다시 주주들한테 다시 그 지불한 만큼 돈을 돌려준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주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러면 주식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주주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수합병 공시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큰 호재와 악재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일단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회사가 회사가 일단은 인수하는 A가 B가 있는데 자, A가 B를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A 회사가 두 가지로 나눠요. B보다 큰 회사냐, B보다 작은 회사냐. A가 B보다 큰 회사일 때 바로 인수합병을 했을 때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대기업이 뭐 혹은 예시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SK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그 부품 업체들을 인수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호재가 되면서 주가가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7만 원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합병하면서 주가가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게 붙어야 회사가 이건 인수합병 공시는 굉장히 크게 호재로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갑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고요. 만약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큰 공룡기업이 부품 회사들 계속 인수한다 그러면 그 인수당한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지도 않는 기업을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별로 좀 애매하게 이렇게 한 애들은 주가가 또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녹스라는 기업이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런 이제 소재 업종인데 이녹스가 이제 알톤 스포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예, 알톤 스포츠. 근데 알톤 스포츠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자전거, 레저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가 뭐 레저 업체를 뛰어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시장에서는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녹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다시 알톤을 인적 분할 떼어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얘가 급상승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시 인수합병 공시가 반드시 호재라는 건 아니고요.
큰 기업이어야 호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대 주주, 주요 주주가 매입할 때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자, 내가 대표입니다. 내가 대표인데 내가 회장이에요. 회장인데 내가 회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최대 주주가 많이 사면 살수록 그만큼 굉장히 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거꾸로 회사가 주가가 고점인데 거기서 팔았어요. 진짜 주주들이 쌍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되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례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최대 주주가 바닥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보통 바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임원 주주들도 실제 그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뛰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실적을 체킹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산다 그러면 반드시 쫓아서 살 필요는 없으나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 전년도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전년도 기준에 따라 만약에 이 비중이 만약에 전년도에 뭐 매출이 1,000억이었다. 전년도에 매출이 1,000억이었는데 자, 공급 계약 체결 금액이 자, 10억. 보통 5% 이상일 때만 공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5% 이상. 그러면은 50억이겠죠? 자, 50억이면 어때요? 금액이 그저 그렇죠. 솔직히 매출 기준이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20% 비중이라면 200억이라면 만약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은 결론은 당연히 매출이 전년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큰 호재다. 그래서 5% 이상일 때만 의무 공시고 그 아래는 자율 공시로 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최소 10% 이상이 되는 것들을 좀 체킹할 필요가 있고 물론 회사가 뭐 매출이 1조거나 이러면은 사실 5%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예외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비중이 5% 이상인 것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일 판매, 말 그대로 매출의 계약이 성사가 큰 건이 됐다는 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호재고요. 이거 신규 사업도 자, 회사가 자, 작동이 좀 안 됩니다. 자, 신규 사업은요, 만약에 회사가 단일로만 판매를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컴투스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컴투스가요, 서머너 주어가 굉장히 잘 돼요. 게임이 잘 나가요. 게임이 서머너 주어만 잘 나가요. 다른 게임이 신규가 안 붙어요. 근데 다른 게임이 막 붙는다. 서머너즈만큼은 아니도 뭐 한 진짜 서머너즈급처럼 잘 된다.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요, 지금 게임을 예시를 들었지만 무슨 사업을 하나 만약에 뭐 교육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것도 진행을 같이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있고요. 신규 사업을 자꾸 시도를 해야 그거가 안착이 되고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신규 제품, 그 신규 과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람들의 입맛이 한번 평가를 받고 그 반응이 좋으면 계속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유형자산 취득 결정은요, 보통 뭐 땅을 매입을 하거나 공장을 매입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유형자산 취득 결정이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서 신규에 대한 캐파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장이 지어지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캐파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취득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주가에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면 반드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체킹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사주 취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사주는 회사가 제가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지만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배당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가 많을수록 그에 대한 주주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보통 바닥에서 자사주를 많이 사거든요, 회사가.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손해를 안 보려면 바닥에서 사고 회사가 좋아질 거라는 게 느낌이 들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은 말 그대로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 방어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들의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취득은 굉장히 여러모로 호재가 돼 있고, 사실 워렌 버핏도 굉장히 선호하는 이 액션 중에 하나다. 자사주 취득은. 그래서 자사주 취득과 이런 부분이 배당을 줄 바에는 차라리 자사주를 취득해라라는 말까지 과거에 있었는데, 좀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자사주 취득은 바닥의 신호에 알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업 공시 호재편 1강까지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호재편 2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